국군의 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2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상황 뭐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상자들의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일부 인원들이 좀 부상을 입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인원들을 전부 치료 후에 현재는 원래 부대로 다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내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안전에 최우선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로 만들긴 했지만은 서울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상당한 거리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교통 통제가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마련이 된 겁니까? 네, 이미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장비 또 병력들이 이동할 텐데 경찰 또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그동안 오래 해왔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교통 통제 또는 병력 인솔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올해는 슬슬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79억 원 들어갔는데 우리 초급 간부들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예를 들긴 합니다만은 프랑스를 제외한 이 시가 행진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되게 좀 이 군사적인 영향력이 강한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게 맞느냐? 그거 뭐 방산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산 전시회가 중복되게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방산 전시회 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홍보의 과잉인데 이미 이게 홍보의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기회에 지난번 작년에 행사 때 우리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셨고 우리 장병들께서 거기에 힘 입어서 행사를 잘했던 내용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대규모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왔고 지금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발하면 응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의 어떤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100여 개 국가 이상의 무관 또는 국방의 주요 수뇌부들이 이번 행사에 와서 보시게 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 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어떤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방산 계약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돈의 액수가 또 방산 수출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 군 병력과 미사일,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사행진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가 행진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카퍼레이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우리 군 최신 지상 장비와 함께 기상 악화로 작년엔 선보이지 못한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올해엔 가세합니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응할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군은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 장면을 재현해 경복궁 앞에선 태극기도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지난 세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매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3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당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 시가행진을 중단했는데 그러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가행진이 재개된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엔 4,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인원이 동원돼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체 병력의 상당 부분을 빼서 긴 시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정말 군의 사기를 높일 것 같냐는 반응도 보입니다.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동원되는 인력들의 어떤 노고, 효율 면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대한 예산과 별개로 남북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주 이례적이면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특히 대화와 협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대결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시가행진을 비롯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일단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